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이익잉여금에 대한 것입니다. 이게 기업 재무제표 볼 때 꽤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. 근데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그 기업이 꼭 현금을 막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니다. 뭐 이런 점이 강조되더라고요. 와,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은데 오늘 이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 지점을 좀 명확하게 풀어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기본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?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요, 뭐 배당이나 세금 이런 걸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둔 누적이익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죠.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장사해서 남긴 돈을 그냥 모아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숫자가 그냥 장부에 적힌 뭐랄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게 실제로는요. 주주들한테 배당 줄 때 재원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 확장할 때 재투자 자금이 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빚 갚을 때 쓰거나 예상 못한 위기 이런 거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도 합니다.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활동이나 미래 전략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그냥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자금이네요. 근데 자료에 보니까 그 법정 적립금, 임의적 적립금,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이런 종류도 언급이 되던데요. 혹시 이 분류가 좀 중요한가요? 아, 네.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정 적립금은 법으로 꼭 쌓아둬야 하는 돈이고요. 예를 들면 이익 준비금 같은 거요. 그리고 임의 적립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이런 목적, 뭐 사업 확장이나 부채 상환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쌓아두자 하고 정하는 돈이고요.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말 그대로 아직 어디에 쓸지 딱 정해지지 않은 돈. 그래서 뭐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나중에 배당이나 적립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잉여금입니다. 근데 사실 뭐 이 분류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핵심적인 질문이요? 네, 바로 이 총이익 잉여금이 그래서 이게 진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냐는 거죠.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아, 바로 그 지점이군요.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. 그럼 왜 다른 건가요? 이익잉여금 숫자랑 실제 회사가 가진 현금이랑 왜 차이가 나는 거죠?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벌써 예를 들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자산 형태로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. 회계장부상으로는 여전히 그 회사의 자본, 즉 이익잉여금으로 잡혀 있긴 한데 그게 당장 주머니에 있는 현금은 아니라는 거죠. 아하, 혹시 부동산 자산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질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집값이 막 올라서 내 자산 가치 자체는 되게 높아졌잖아요. 이게 이익잉여금이랑 비슷하다고 보면요. 근데 그 돈을 당장 쓰려면 집을 팔거나 아니면 뭐 담보대출을 받거나 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. 와, 그 비유가 아주 그냥 딱 들어맞네요.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결국 그럼 이 장부상에 찍히는 이익이랑 실제 손에 쥔 현금은 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게 마냥 좋은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.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음, 일단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. 틀림없어요. 왜냐면 이익잉여금이 풍부하다는 건 어쨌든 그만큼 과거에 꾸준히 이익을 내왔다는 증거가 되니까요. 그래서 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크죠.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의 함정이랄까 주의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함정이요? 네. 그러니까 당신께서 어떤 기업을 평가하신다고 할 때 재무상태표 딱 보고 와, 이 회사 이익잉여금 엄청 많네? 돈 진짜 많구나. 투자해야겠다.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네네. 반드시 그 현금 흐름표 같은 다른 재무 정보들을 함께 봐야 그 기업의 진짜 실상, 그러니까 실제 자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군요.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이익을 잘 냈는지
그 누적된 성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꼭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.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진짜 핵심이겠네요. 특히 뭐 기업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나 투자 집행 능력 같은 걸 볼 때는 더더욱 그렇겠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바로 핵심을 짚으셨어요. 이익잉여금은 분명 그 기업의 어떤 역사와 잠재력을 담고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. 그 해석에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산 구성이라든지 다른 재무 지표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이익잉여금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중요한 점까지 아주 깊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. 자료에서도 봤듯이 장부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막 넘쳐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 기업들이 종종 있잖아요.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맞거나 아니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딱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?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